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연결하는데요. 지만원 박사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재판에 불리하게 나왔다면서요? 네네. 제가 1심, 2심 해서 7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네. 7년 1심에서 4년, 2심에서 3년. 네. 인데 1심에서도 실형을 2년 받고. 네. 근데 이 실형을 받으면은 법정 구속이 되거든요. 99%는. 네. 근데 저는 구속은 안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사님 구속하면은 이제 논란이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좀 예를 들어서 꺼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네. 2심에서도 또 실형 2년이에요. 네. 2년인데 또 법정 구속은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게 2심에서는 제가 1심에서는 재판장이 4번 바뀌었는데 네. 3번째 바뀐 재판장이 참 굉장히 논리적으로 재판을 했어요. 네. 근데 4번째는 광주 1고 김태호 판사가 오더니 그냥 뚝딱 해가지고선 그냥 징역 2년 때리고 갔어요. 네. 네. 근데 2심에서는 제가 좀 신이 났죠. 제가 네. 항소를 할 때 법원장한테 탄원서를 내기를 전라도 판사는 절대 여기에 넣지 말아 달라. 그건 객관성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디에 배당이 됐느냐 하면은 대등재판부라는데 배당이 됐어요. 네. 대등재판부는 뭐냐면 3명의 판사가 합의부인데 네. 다른 합의부는 가운데 있는 재판장의 일종의 좀 시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판사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아하, 예. 근데 여기는 3명이 전부 3명이 다 부장 판사예요. 그야말로 대등한 재판관들이네요. 그렇죠. 지위가 대등하다 그거죠.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을 했던 게 제가 거기 이제 좀 비춰 주십시오. 5.18 답변서. 네, 5.18 답변서 띄워주세요. 네. 예. 예. 5.18 답변서를 우리나라에서 답변서는 전부 이 문서로 제출하지 그렇게 시판용 책으로 제출하는 예가 제가 처음이에요. 그렇겠네요. 책으로 내셨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는 이것이 무언의 압력이죠. 재판부에 대한. 네. 자, 나는 하나도 꺼릴 게 없다. 나는 여기서 감출 것도 없고 감추는 것이 없고 거짓말 하면은 국민들이 네. 먼저 이 독자들이 먼저 이제 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독자가 다 배심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 배수진을 깔고 이제 들어간 게 소위 5.18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낸 겁니다. 네네. 교보문고에도 있고 예스24니 알라딘이 이런 데서 이제 되고. 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제 나가고 이제 하는데. 네. 제가 답변서도 제출한 것도 큰 하나의 장점이고. 네. 또 제가 이 발표를 피고인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네. 3시간 동안의 법정 발표를 했어요. 예. PPT를 이렇게 비춰가면서 세미나장에서 하는 것처럼 네. 시종일관 3시간 내내 이 답변 내용을 강의를 했어요. 네. 그 답변서 내용을 이렇게 들춰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아무리 빨갱이 판사라 해도 어떻게 이 책 내용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게 선고 받으러 가는 날 저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결과는. 예, 옷도 아주 잘 차려 입고. 네. 예. 근데 이게 재판 과정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저한테 고소한 사람이 한 25명 정도 돼요. 네. 그럼 25명 한 사람당 2시간 어떤 때는 4시간 이렇게 막 걸리거든요. 신문 하는데. 네. 그런데 25명이 딱 끝나자마자 그 사람들이 증언한 거는 이 증언대에 서서 이제 진술한 거는 전부 녹취가 되잖아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럼 그 녹취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아주 엉망이에요. 이게 말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하여간 엉망인데. 네.
그 녹취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재판정에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없이 맨 마지막 증인이 딱 신문하자마자 그냥 곧바로 땅땅 두들기면서 요담 재판, 요담 선고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법정 안에서 법정 중심주의인데 네. 법정 공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제 이제 말하자면 고소한 사람들의 그 주장만 듣고 끝났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심이 시작되자 2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네. 그때 그 재판장이 김우정 판사님이에요. 김우정 판사인데 네. 아주 샤프하게 생겼는데 네. 그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심리를 맡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1심 재판에서는 이게 하나도 이게 공방이 안 됐다. 이게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없었다. 예.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 고소인들의 주장만 듣고선 그냥 판결을 했다. 예. 2심에서는 각 쟁점별로 이 재판부에서 내가 공격하고 검사가 공격하고 서로 답변하는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자. 네. 미국처럼. 네.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니까 김우정 판사님이 네. 그러면은 각 핵심 주제별로 법정에서 내가 설명하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을 작성해 달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 5.18에 대한 연구원 책을 엄청 많이 제출했잖아요. 네. 제 것도 제출하고 또 미국의 김대령 박사가 또 쓴 4권짜리도 제출하고 네. 그 책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책들이 어떤 책인지 좀 가늠할 수 있게 좀 요약을 해달라. 네. 그러면 저 재판부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약도 네. 해주셨고, 예. 그 요약도 해드렸고 네. 시간도 40시간을 제출했어요. 네. 근데 중간에 재판장이 김예영 판사로 여자 판사로 바뀌었어. 네. 이거는 우리 법 연구회보다 더한 지금 저 대법원장이 네. 대법원장이 만든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친성회원이야. 아, 예, 예, 예. 그건 늦게 알았어요. 아하. 그러더니 김예영 판사도 주제별로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주제를 USB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발표할 준비를 갖고 갔더니 네. 갑자기 작년 9월 8일 날 11월 12일에 변론을 종결한다 이거예요. 예. 청천벽력이죠. 네.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항의를 했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오늘 그 약속에 따라서 USB에다가 발표할 거 가져 나왔다고.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요 다음 종결을 하는데 최후 진술 30분만 주겠대. 예.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이거 원칙 지켜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저 발표 시간을 3시간 준대. 예. 그러면은 저 책도 근사하게 냈고 발표 시간도 이렇게 갖고 그 3시간 동안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 쥐죽은 듯이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들었어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자신을 했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2년 징역이에요. 2년 징역 그대로. 그 이번에 최종심이에요? 아니 이제 대법원이 남았죠. 대법원이 남았군요. 남아서 이제 상고는 했어요. 상고하셨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제가 5.18 연구를 정확히 20년 했잖아요. 이번이 20년 했는데 이게 연구가 아니라 5.18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책을 12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큰 그림으로 이게 봐야 하는데 네.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승만하고 박정희 전두환을 불의의 세력으로 격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 하면은 오로지 이 땅에서는 민주화 세력만이 정의다. 네. 민주화 세력이 장기 집권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헌법 전문에 왜 곧바로 못 넣냐? 여론에 북한군이 주도했다고 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네. 특히 이제 지만원 박사님이 이제 그 책도 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많이 퍼졌잖아요. 네, 네,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하는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 이제 제가 유추를 해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네. 타 지역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1980년에 네. 오로지 광주의 진보 세력이 이를 감지하고 네. 선각자가 돼서 네. 전두환의 정권 찬탈 행보를 분쇄하기 위해 분열이 일어났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1215년 영국에 네. 마그나 카르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민주 역사의 금자탑이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은 해마다 이를 기념하고 네. 5만 대에 걸쳐 영원히 기려야 하며 광주의 정신을 본받고 그 유공자들에게는 감사의 도리를 다하여 해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민주화 운동의 앞장선 선각자들은 그 80% 이상이 예. 광주가 낳은 10대의 기층 계급이다. 그 기층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구두 닦기, 껌파리, 공무원, 점원 뭐 이런 네. 이런 이제 계급이라는 거죠. 네. 요거를 이제 그 헌법 요런 거와 비슷한 거를 이제 명문화해 가지고 헌법전에 넣으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2019년에 네. 5.18 진상규명법을 만들었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5.18 또 이어서 5.18 처벌하는 사람은 뭐 5년 이하의 징역,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들었죠. 네. 그다음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또 북한군이 왔느냐를 지금 또 조사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사가 북한군 안 왔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끝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지만원이가 만일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추진하려던 그 헌법 전문이고 뭐고 다 무효가 되는 거니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아.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죠. 아, 예. 이러니까 이번 재판을 가만둘 리가 있겠느냐고요. 아. 그러니까 날치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날치기. 아. 예. 날치기. 그 5.18 답변서 책에 380쪽이 있어요. 네. 380쪽인데 그 중에 40%가 북한이 왔다고 하는 정황 증거, 사진 자료, 그 정부 자료 이런 거에서 42개가 그 안에 실려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재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조갑제 이론이 갑자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북한군이 그렇게 왔으면은 어느 루트로 와서 어느 루트로 갔는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해명이 답변서에 없었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그 강도를 만났어. 강도한테 네. 강도를 당했어. 예. 그 경찰이 왔어. 강도가 얼루 들어와서 얼루 나갔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 얼루 들어왔는데 내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예. 얼루 들어왔다 얼루 난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그러니까 강도가 진술을 하면서 자기가 그 일로 들어와서 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유추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얼루 와서 얼루 갔는지를 모르면은 너 강도 맞은 게 아니다. 너 강도 맞은 게 아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광주 현장에 일어난 사진, 광주 현장에서 일어났던 거를 묘사한 저 상황 자료. 네. 이런 거 42개 또 북한에서 우리가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런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42개인데. 예.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이거는 강도를 맞은 이건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거를 눈으로 본 것처럼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42개 정황에 의해서.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강도 안 맞은 거나 똑같다 이게. 강도 안 맞았다. 이런 거나 똑같다. 그러네요. 예. 예, 세상에 이런 게 이게 조갑제 이론이거든. 어떻게 조갑제 이론이 갑자기 여기 1심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파고드느냐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그러면 저 대법원 판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이제
상고장을 냈으니까. 아, 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나요? 대법원에서 상고장을? 그렇죠. 그것 이제 1, 2심에서 억울한 사람 3심으로 가라는 거 예, 그런데 예, 대법원 그러니까는 그 이제 상고 이유서를 아마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제출을 하면은 네. 그때부터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는데 뭐 어떤 재판은 뭐 몇 년도 가고 어떤 재판은 빨리도 가고 이제 하는데 모르겠죠. 네. 이제 그런데 그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황당하냐 하면은 네. 그 저를 고소한 그 사람 여성 중에 이제 90대 여성이 있는데 네. 뭐 말도 안 통해요. 아무것도 몰라. 그림도 보면 안 보인다 그러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광수라는 거예요. 네. 그건 내세운 거지. 5.18 기념재단에서 내세운 네. 거지. 근데 그 사람이 23일 날 사진이 있어. 1980년 5월 23일 날 사진에 네. 이렇게 관을 잡고 우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게 5월 23일 날 찍힌 걸로 이제 그 증명이 돼 있어요. 네. 1980년 5월 23일. 네. 근데 그게 자기 아들이 죽은 관이다 이거예요. 네. 근데 모든 기록을 보면은 5.18 기념재단에 그것도 5.18 기념재단 기록을 보면은 네.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 이용충이가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죽은 날이 5월 20일인데 네.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안 것이 6월 30일이야. 그 유품을 경찰서에 전시된 유품을 보고 이거 아들 유품 맞습니까? 맞다. 네. 그런데 그 6월 30일 날 아들이 죽은 거를 안 여자가 네. 어떻게 5월 23일 날 관을 붙들고 우냐고.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 근데 그거 재판장에서 저 박사님이 주장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장도 했고. 네. 주장도 그 3시간 동안에 할 때 그것도 아주 중점적으로 주장을 했고. 네. 또 5.18 답변서 거기 있죠. 있죠. 그 여기도 있을 텐데. 근데 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쪽에서 뭐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무슨 이유로. 그런 모든 이 고소자들의 말은 100% 신뢰할 수 있고 예. 피고인의 말은 북한군이 왔다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모든 다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거짓말이다. 증거가 있는데도. 그럼 내 말은 거짓말로 친다 해. 그 증거는 어떻게 해? 그러네요. 아이고. 아니 참. 이러니 이걸 어디 가서 하면은 이거 내가 거짓말 한다 그럴 거예요. 이게 하도 엄청나니까. 예. 이런 재판이요. 이런 재판. 나는 빨갱이 아무리 빨갱이라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눈 내리 깔고 완전히 점령군 행세를 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이 이 정도예요. 아이고 참 어려운 싸움, 지난한 싸움을 지금 계속 몇십 년간 하고 계신데 대법원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제가 5.18 답변서를 책으로 시판용으로 그게 이제 좀 그 가격이 좀 비싸 5만 원이긴 한데 5만 원이긴 한데 그것이 지금 3세가 나왔는데 그것이 널리 확산돼야 이게 여론이 여론 뺏기는 뭐 대항할 힘이 상고 유서 잘 쓰죠. 공들여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 벽에다 대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벽에다 대고 하는 느낌이니까. 이게 여론이 확산되는 수밖에 있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진실이 하여튼 어느 쪽이 됐든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박사님 또 이제 그게 있는 게 구속은 이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심이나 2심이나. 그러니까는 하여간 저는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아이고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어려운 싸움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만원 박사님이셨습니다. 아이고 참 이분 참 대단하시네요.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옛날에 포기했을 텐데
이거는 저 지만원 박사님의 그 개인적인 재판이 아니라 이게 진짜 역사의 재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갈라진 마음들의 그 재판인데 모쪼록 솔로몬의 재판처럼 진실을 대법원에서 그 진실은 이제 알려고 노력하면 재판부에서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국민들은 이제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네, 마치겠습니다.